매주 다양한 동물들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과학관엽동물원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아주 잘 보냈습니다. 두 앵커는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동물원에 다녀왔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번에 동물원에 가니까 아이들과 같이 가족들이 나들이를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 네. 저도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혹시 어떤 동물 보고 오셨나요? 아주 귀여운 미어캣부터 해서요, 되게 표범, 얼룩말 이런 정말 많은 동물들을 봤는데요. 아. 우리 과학관역 동물원 시간에서 이동훈 기자가 알려줬던 내용이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 아주 뿌듯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렇게 동물원 가시면은 주요 네. 동물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 뭐 말씀하셨던 그런 아주 귀여운 동물들도 네, 있지만 지난번에 호랑이도 그렇죠. 만나봤잖아요. 대표적인 동물들이 있죠. 뭐 호랑이, 곰, 그리고 네, 또 맞아요. 오늘 만나볼 사자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 보셨나요, 동물원 가서? 네, 사자 봤습니다. 암사자, 수사자 네, 모두 네. 보고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야, 네. 제가 정말 기다렸던 순간인데요. 아, 네. 아무래도 라이온킹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친숙한 동물처럼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사자 하면은 이렇게 멋진 갈기가 생각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갈기가 바로 사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시다시피 이 갈기는 암컷에게는 없고요. 수컷에게만 있습니다. 어릴 때는 없다가 자라면서 이렇게 스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수사자의 외모를 결정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암사자들도 갈기가 풍성하고 위험 있어 보이는 수사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가서 보기에도 역시 갈기가 풍성한 사자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이 사자 털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꼬리에 나 있는 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꼬리 끝에 솜털처럼 솜뭉치 네. 같은 이 술 모양의 털이 나 있는데요. 이 보송보송한 털은 암컷과 수컷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사자의 특징입니다. 네. 정말 갈기가 정말 멋있는데 화면 보니까 직접 만나보신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는 뭐 우리 맹앵커도 가서 보셨겠지만 네, 맹수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파리가 굉장히 잘 마련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차를 타고 이 사자가 사는 곳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덩치가 아주 크더라고요. 네, 네. 머리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가까이 다가오면 위협적으로 느낄 정도로 굉장히 큰데요. 이 사자의 경우 수컷의 몸 길이가 보통 2m 안팎이고요. 최대 3m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여기에 꼬리 길이만 1m에 달하고요. 몸무게로 따지면 보통 100kg이 넘고 많이 나가면 뭐 250kg 이상도 나가니까 아주 압도적인 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그렇군요. 가까이서 보고 오셨네요. 저는 좀 멀리서 봤거든요. 네, 네. 아주 위협적이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방송을 보니까 이게 사자들끼리 격렬하게 막 싸우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자는 기본적으로 집단 생활을 합니다. 우두머리 사자 한 마리를 두고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가 무리지어서 생활하는데요. 보통 사냥은 암컷이 하고 이 수컷은 자기의 세력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서열이 확실하고요. 또 수컷이 세력을 주도하다 보니까 암컷을 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육사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아프리카 제왕답게 싸움이라는 건 정말 얘네들한테 빠져선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뭐 서열을 정리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먹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조금씩 이제 힘의 어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사자의 그 싸움의 가장 큰 특징을 일단 한번 시작하면은 굉장히 큰 규모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굉장히 좀 위협적이고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냥 이렇게만 봐도 위협적인데 이런 사자들이 대규모로 싸움을 하면 정말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들은 주로 수컷이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수컷이 덩치도 크고 힘도 세니까 싸우면 더 위협적이기는 하겠죠. 하지만 네. 이 큰 싸움의 원인은 대부분 암컷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아. 합니다. 네, 마음에 드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컷끼리 세력을 겨루기도 하고요. 또 암컷들 사이에서도 좀 예쁘거나 수컷에게 유난히 인기가 많은 개체를 따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작은 싸움에 다른 암컷이나 수컷들의 협공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무리 전체의 싸움이 되고는 한다고 합니다. 네, 사람이 뭐 어떻게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먹 다짐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격렬하게 싸울 때 어떤 식으로 싸우는지 또 궁금해요. 이 보시는 것처럼 사자가 상체 근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먹이를 사냥할 때나
이 싸움을 할 때도 주로 앞발을 이용해서 상대를 내려치는 방법을 씁니다. 실제로 앞발이 뒷발보다 크고 한 번 내려칠 때 무려 800kg의 무게에 해당하는 큰 힘을 낼 수 있어서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됩니다. 또 이 날카로운 이빨과 함께 무는 힘이 아주 강한데요. 먹이를 먹을 때도 900kg 정도는 거뜬히 물고 뜯어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제왕이라고 불릴만 하네요. 그렇죠. 역시. 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마치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듯이 사자도 집단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무리를 지어 살면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나요? 이 집단 생활이라는 것이 사자만의 이 독특한 습성이기도 하고요. 또 이 같은 고양이과 맹수지만 호랑이와 또 분명하게 구별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무리 생활이 실제로 사자의 지능을 높여준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 마이애미대 연구팀이 고양이과 육식동물 4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열리는 네. 상자를 놓고요. 그 안에 먹이를 두고 누가 더 빨리 여는지를 본 건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자도 하이에나도 보이고, 보이고요. 네, 네.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보이고요. 네, 그렇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밤새워서 한번 지켜봤더니 사자는 89%가 먹이를 먹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단 생활을 하는 하이에나도 76%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철저히 단독 생활을 하는 호랑이의 경우는 29%밖에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혼자 생활하는 표범 같은 경우도 절반 조금 넘는 55% 정도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무리를 이뤄서 생활하는 동물들이 좀 더 똑똑하다라는 게 증명된 셈이네요. 네, 사자는 실제로 사냥할 때 무리 안에서 역할을 나누고 전략을 함께 짠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면서 서로 협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뇌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요. 네. 이 때문에 이 단독 생활을 하는 것보다 지능이 훨씬 더 발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자와 호랑이가 누가 더 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지능은 사자가 더 높은 걸로 네. 결론이 났군요. 그런데 이 사자가 지금 야생에서 많이 멸종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과거에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유럽 지역에서도 사자가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상당수가 멸종되고 남아있는 사자는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의 아주 작은 규모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이렇게 사자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론 이 서식지의 파괴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무분별한 사냥인데요. 얼마 전에 한 가지 사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짐바브웨에 사는 산다라는 이름의 수사자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숨진 겁니다. 네. 이 산다는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관찰을 하기 위해서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은 사자였는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산다의 아빠가 2년 전에 똑같이 사냥꾼의 총을 맞고 죽은 세실이라는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실 사건은 저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되게 유명한 사자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세실은 아주 잘생기고 또 위험이 넘친다고 해서 네. 짐바브웨 명물로 꼽히면서 국민의 사랑을 아주 독차지하는 사자였습니다. 네, 당시 그렇죠. 미국인 치과 의사가 세실을 국립공원 밖으로 유인해서 죽이고 잔인하게 가죽을 벗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냥꾼들은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행위 자체를 오락으로 즐기는 사람들인데요. 사냥한 동물을 팔지 않고 집에 가져와서 트로피처럼 전시한다고 해서 이른바 트로피 사냥으로 불립니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이 거액의 돈을 받고 트로피 사냥을 허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자뿐만 아니라 이곳에 사는 이 야생동물에게는 아주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트로피 사냥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가를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돈을 네. 받고 뭐 수천부터 더 이상의 돈을 받고 이 권리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공원 이외의 부분이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어떤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 같은 건 없을까요? 사자가 현재 이 멸종위기 취약종 정도로 분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주 심각한 위기 단계는 아니라고 지금 분류가 돼 있는데 하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사살되는 사자가 매년 1,500마리에 달하고요. 현재 야생에 남아있는 사자는 2만 마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이 머지않아 사자가 멸종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고 사자 이 보호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아프리카의 비영리 단체들도 이 사자의 수가 줄어들면 관광객이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네.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냥 금지를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그럼- 사자에 대한 무분별한 사랑이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백수의 왕 사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